망주석 재판. 옛날에 한 비단 장수가 있었어. 화려하고 고운 비단을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러 다녔지. 비단 장수가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 감탄했어. 어쩜 이렇게 고울 수가.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마치 선녀 같겠어. 비단 장수는 자신의 비단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지. 자,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날도 비단 장수는 비단을 잔뜩 짊어지고 터덜터덜 마을을 향해 걸었어. 한참을 걸었더니 발이 퉁퉁 부어 걷기가 힘들었거든. 두리번 주변을 살피던 비단 장수는 마을 입구에 자리한 고즈넉한 무덤을 보았단다. 저기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무덤 앞에는 한 쌍의 망주석이 장군처럼 늠름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 비단 장수는 망주석 옆에 비단짐을 풀어놓고 잠시 앉아 쉬었어. 그런데 너무 피곤했던지 그만 쿨쿨 잠이 들었단다. 허르륵 허르륵 호로록새 날아가는 소리에 비단 장수는 잠에서 깼어. 아이고,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군. 비단 장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했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 옆에 두었던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야? 내 비단이 어디 갔지? 비단 장수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비단을 찾았어. 하지만 무덤 뒤에도 나무 밑에도 불숲 옆에도 아무데도 비단은 보이지를 않았지. 아이고 비단을 몽땅 잃어버렸네. 이를 어떡하나. 비단 장수는 맥없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 울 수만은 없었지. 그래, 일단 마을로 가보자. 비단 장수는 벌떡 일어나 마을로 갔어. 혹시 보드랍고 고운 제 비단을 못 보셨나요? 비단 장수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대뜸 물었어.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비단 장수를 쳐다보았지. 그때 한 할아버지가 비단 장수를 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어. 저런 비단을 도둑 맞았구만. 그런 일이라면 원님께 가서 말씀드려보게나. 그깟 비단 도둑쯤은 아마 쉽게 잡아주실 걸세. 비단 장수는 불이 나게 원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어. 부디 제 비단을 찾아주십시오. 원님은 비단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지. 그거 참,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로세. 원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얼굴로 있다가 말했어. 네, 자네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았으니 내가 부를 때까지 돌아가 기다리고 있게나. 비단 장수는 힘없이 털레털레 관할을 나왔단다. 비단 장수는 근처 주막에서 묵기로 했어.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비단 장수는 하루가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지. 혹시나 온님이 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강 가는 것도 망설였단다. 내 비단! 비단 장수는 잠을 잘 때도 잃어버린 비단을 찾는 듯 잠꼬대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온님이 비단 장수를 불렀어. 비단을 잃어버린 지 꼭 열흘째 되는 날이었지. 비단 장수는 허겁지겁 관하로 달려갔단다. 네가 무덤 옆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느냐? 원님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지. 네, 무덤 앞에 있던 망주석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단 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 그렇다면 망주석이 비단을 훔쳐간 사람을 보았겠구나. 여봐라, 당장 가서 그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네? 망주석이라고요? 하지만 망주석은 사람이 아니라 깎아세운 돌기둥인데. 비단 장수는 어이가 없었지. 포졸들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어물어물하고 있었어. 못 들었느냐? 어서 가서 망주석을 잡아오라는데도. 다시 한번 온님이 소리치자 포졸들은 그제야 무덤이 있는 곳으로 헐레벌떡 달려갔단다.
글쎄, 온님이 망주석을 갖다 놓고 재판을 한대. 아무래도 원님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사람들은 쏙닥쏙닥, 쑥덕쑥덕, 수근거리면서 재판을 구경하러 관하로 모여들었어. 망주석을 놓고 어떻게 재판을 할까 무척 궁금했거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 관아에는 구경 온 사람들로 빼고겠지. 온님이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망주석을 바라보며 호통을 쳤어. 망주석 이놈! 비단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 바른대로 말하렸다!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 네가 도둑이로구나! 여봐라! 이 망주석을 매우 쳐라! 사람도 아닌 돌기둥이 말을 할 리가 있겠어? 구경 온 사람들은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그러자 온님이 눈을 부릅뜨며 몹시 성난 얼굴로 말했어. 감히 엄숙한 재판을 비웃다니 웃은 사람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어라. 구경 온 사람들은 느닷없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 온님 용서해 주십시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빌었어. 좋다.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대신 사흘 안에 비단 한 필씩을 구해오도록 해라. 아유, 살았다. 정말 옥에 갇히는 줄 알았네.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하지만 이젠 다른 걱정이 생겼지. 사흘 안에 비단 한 필씩을 구해 바쳐야 하니까 말이야. 그날부터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느라 발걸음이 바빠졌어. 사흘째 되는 날, 사람들은 모두 비단 한 필씩을 구해왔어. 푸른빛이 도는 비단, 꽃무늬로 수놓아진 비단 등 가지각색의 화려하고 고운 비단들이 원님 앞에 놓여 있었지. 원님은 비단들을 가리키며 비단 장수에게 물었어. 이 비단들 중에 너의 것이 있느냐? 비단 장수는 비단을 천천히 살피더니 이내 큰 소리로 외쳤어. 여기 있습니다. 이 비단이 제가 잃어버린 비단입니다. 온님은 그 비단을 가져온 사람에게 물었어.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느냐? 저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한테서 샀습니다. 혹시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어 몹시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지. 그러자 온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어.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를 당장 잡아오너라. 잠시 후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가 밧줄에 꽁꽁 묶여서 잡혀왔어.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온님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시치미를 뗐지. 그러자 온님이 호통을 치며 말했어. 네놈!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시치미를 떼다니. 여봐라! 비단을 잃어버린 비단 장수를 불러오너라. 비단 장수가 들어오자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는 그만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았어. 이래도 거짓말을 할 테냐? 건넌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싹싹 빌었지. 잘못했습니다, 온님. 당장 훔친 비단을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온님은 도둑을 옥에 가두게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비단들도 모두 돌려주었단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 역시 우리 온님이야. 비단을 잃어버렸던 비단 장수도 온님에게 넙죽넙죽 절을 올렸지. 그 이후로 이 마을에는 도둑이 나타나지 않았대. 지혜로운 온님이 떡 버티고 있으니 어디 무서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